발이 차갑더니, 정경이가 차갑더니, 무릎이 시리더니, 아랫배가 썰렁하더니, 허리도 시리다. 그러면 이건 여지없는 신양어예요. 그러면 이 신양어가 오면 총통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배꼽 아래가 썰렁하다, 차갑다. 그럼 1번 후계 이목이잖아요. 수태양 소장경에 배꼽 아래가 차갑다, 후계 이목을 기본으로 쓰고 배꼽 위가 차갑다, 위가 시리다. 그러면 비의 한증이니까 대도 소부. 배꼽 아래가 차가우면서 다리도 차갑다. 그러면 후계 이목, 태계, 태백, 연곡 소부예요. 왜냐하면 한열 편차가 생기면 연곡 조합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열 편차가 생기면 연곡 소부를 쓰지만 신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신정이에요. 그래서 육리지왕안에도요, 주약이 숙지왕인데 신정을 보하는 약이에요. 그러면 신을 보하는 처방의 주혈이 뭐냐면 신정을 보하는 토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응부적 현상이 생기면 복류, 경거, 한열 편차가 생기면 연곡, 소부 또는 연곡, 녹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니 정경이가 시리더니 무릎이 차갑더니 아랫배가 썰렁하더니 허리도 시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양어는 출발이 신양어예요. 그러면 후계 이목 기본에 태계, 태백, 그리고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연곡, 소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썰렁한 사람, 차가운 사람은 신양어로 보고 기본, 후계, 이목, 그 다음에 신양어를 해결하는 태백, 태계, 연곡, 소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랫배도 차갑지만 윗배도 차갑거나 시려요. 그러면 비와 소장의 양어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따뜻하게 하는 후계 이목, 대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대도 소부 이렇게 쓰면 배는 따뜻해지고요. 비를 따뜻하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손발이 차가운 거, 비주사지잖아요. 그래서 해결되고요. 처음에는 아랫배만 차가웠는데 그 다음에 손발까지 차가워졌다. 그러면 후계 이목, 그 다음에 태계, 태백 또는 연곡, 소부로 가는 거죠. 신양어로 출발해서 전신에 냉이 되는 수도 있고 비양어로 시작해서 전신이 차가운 수도 있고 소장 양어로 시작해서 전신의 한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구별하면 좋지만 일단 아랫배가 차가우면 후계 이목, 발부터 차가워져 올라왔으면 신양어, 윗배가 차가우면 비양어, 그냥 으실으실 추우면서 가끔 재채기 하면 폐양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냥 해버렸고요. 수족냉도 다 했어요. 아랫배가 차가운 수족냉은 소장양어, 아랫배 차갑고 발이 먼저 차가운 거는 신양어, 아랫배도 차갑고 윗배도 차가우면 비양어, 소장양어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쓰시면 좋겠다. 그 다음 취업례. 하여간 수족냉을 치료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 핵심이 손발이 차가운데 윗배도 시리다. 윗배도 차갑다. 그러면 비양어로 보고 후계 이묵 대도 소부. 처음에 발부터 차가워졌는데 나중에는 아랫배도 차갑고 허리 무릎이 시리다. 그러면 신양어예요. 허리와 관계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요술 산년 또는 요술 산냉이에요. 외워버리세요. 요는 허리, 슬은 무릎인데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볼장 다 봤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우리 몸의 맨 위에 폐가 있어요. 폐 아래 중간에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치 아래 비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 신이 있어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또 나이 들어서 쇠퇴하기 시작하는 장부의 순서도 이 순서를 따라요. 애들은 폐와 연관된 병들이 많이 생겨요. 열이 엄청나죠. 감기 잘 걸리죠. 그 다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요 피가 뜨거워가지고요 가슴에 피가 뜨거워가지고 사고를 많이 쳐요. 그 다음에 중년기에 들어서면요 식탐이 생겨가지고요 너무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제때 못 먹고 먹으면 또 왕창 먹고 그래가지고 식사 섭정이 잘 안 돼서 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40대 50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지도급에 올라서면 엄청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간이 망가져요. 한국 40대 50대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병이 간 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로는 폐경기, 남자도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볼장 다 봤다고 시작되는 병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를 먹더니 귀에서 소리가 나요. 관절이 시큰시큰해요.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 다음에 정력이 전부 나이와 연관된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 관련 증상인 거예요. 어떤 증상? 신정 부족으로 오는 증상이에요. 그 단계 가면 힘을 놓으면 주열이 음을 보하는 금열, 정을 보하는 토열이고요. 넷 다 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 맞는 돈으로 노경 들어간 보약 먹으라 그러세요. 비아그라 좋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신정을 보충하면서 그 일을 해야지 신정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일만 하면 죽기로 작심한 거죠. 그 다음 손목 통증, 무릎 통증, 뼈 마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낮을 주관하는 장부는 심장이에요. 심폐. 밤을 주관하는 장부는 간, 신이에요. 특별히 밤과 연관된 장부는 콩팥. 낮과 연관된 장부는 마음, 십자, 심장이에요. 그런데요, 밤을 책임진 콩팥이 그 다음 날을 위해서 혈액을 저장하는 게 간이고 음정을 저장하는 게 콩팥이에요.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있고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 주먹이 잘 안 쥐어져요. 뻑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내려오면 뒤꿈치가 아파요. 무릎이 뻑뻑해요. 그러면 밤새 누워있는 동안에 간은 피를 모아들여요. 간, 장, 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활동은 근육의 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손발을 움직이면서 근육에 영양분을 보내주기 위한 장혈이 간의 역할인데 주로 뼈, 관절 이런 쪽에 영양분을 보내주기 위해서 밤새 정을 모아드리는 게 콩팥이에요. 그런데 밤새 모아드려야 될 정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나눠줄 정이 모자라잖아요. 이 정이 머리로 가면 머리카락, 뇌로 가면 기억력, 정신의식 사유활동을 하는 뇌, 이빨로 가면 치아 건강, 눈으로 가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뼈로 가면 관절을 윤활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시기로 가면 정력을 좋아지게 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인데 밤새 모아드릴 정이 부족해지면, 모아놓은 정이 부족해지면 그 다음날 나누어질 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뼈에 보내주는 영양물질이 골수라고 하는 건데 나눠줄 골수가 부족하면 아침에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눕고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조물조물 해보면 잘 안 돼요. 뻑뻑해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딱 발을 디디면 첫 발, 두 발 디디면 뒤꿈치가 아파요. 무릎도 좀 뻑뻑해요. 또는 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좀 활동하면 좀 부드러워지고 편해져요. 그러면 이건 다 신정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신정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보약 드세요. 아니면 침은 어디를 놓아야 되겠어요? 신정 부족이니까 토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끼니 건너지 말고 식사를 잘 챙겨 드세요. 왜? 신정을 만드는 재료가 음식물이 보내주는 영양물질이니까 식사 거르지 말고 영양분이 충분한 식사를 하세요. 이런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손목이 아프다고 왔어요. 보니까 수양면 대장경락 쪽이에요. 양계혈 쪽이 아파요. 그러면 경락으로는 수양면 대장경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아프세요? 움직이려면 아파요. 그러면 삼간 이묵. 어떻게 아프세요? 가만히 있어도 좀 쑤셔요. 그러면 양계 양곡. 그런데 이 치료가 시원치가 않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애를 낳은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몇 달 전에, 이게 언제 생긴 증상이죠? 한 3개월 됐어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를 낳죠. 그러면 그 전에 10달 임신 중에 3개월 출산 과정에서 이 여자의 신정이 엄청 소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손목 통증은 경락으로는 대장경락이지만 근본 원인은 신정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태백을 보하면서 수양면 대장경을 치료해 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신정을 보하는 태백으로 치료하는 거죠. 뜻밖에요. 사암침법, 그리고 월호 사암침에서요. 엄지손가락 관절 통증에 폐정격이 아니고 신정격수라고 나와요. 저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면 언젠가 깨닫겠지 그러고 외워놔버려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문제를 신정격 노라가 나와 있는데 한의사도 질문 안 하고 김경조 씨도 답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서 외워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지손가락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의 문제로 본 거예요. 관절의 윤활유 부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윤활유가 부족하면 열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열나고 아파도 흰 정격이 오로사암침의 명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정 부족이다. 관절에 윤활유를 보내주는, 골수를 보내주는 신정이 부족해서 엄지손가락이 아팠구나. 엄지손가락은 엄청 많이 쓰는 관절이잖아요.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환자가 왔어요. 자전거를 헬스에 가서 실컷 타다가 무릎에 뚝 소리가 나더니 아프대요. 그러니까 복진을 해보니까 신유 한 군데만 아파요.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아프기 시작했고, 섰다 앉았다 하면 뚝뚝 소리가 나고 아프다. 그래서 무릎이라는 관절에 윤활유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윤활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윤활유가 부족한가 하고 복진을 해보니까 신유가 아픈 거예요. 신 관련 질환이구나. 그런데 환자가 아프다는 증상을 들어보니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외슬한 내슬한이 아프대요. 경락으로 보면 위잖아요. 그런데 총통 원장은 그냥 태백으로 고쳤다고 나오더라고요. 신정 부족, 골수 부족, 골수의 원료는 신정이니까 태백을 놓았더니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일 때 부드럽다고 하더니 7번 만인가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저 같으면 내슬한 외슬한이 아프니까, 움직일 때 아프니까 한곡 이목을 쓰고, 또 섰다 앉았다 할 때 뚝뚝 소리가 나니까 윤활유가 부족하구나. 신유 앞통이 있으니까 태백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관절의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느 날 주관절이 아파서 환자가 왔어요. 보니까 역시 수양명 대장경 쪽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아프세요? 움직일 때 아파요. 그래서 삼간 이목. 어떻게 아프세요? 가만히 있어도 좀 쑤시고 아파요. 열감도 있어요. 그래서 양계 양곡. 그런데 보니까 몇 달 전에 애를 낳았대요. 이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정 소모가 많이 되는 바람에 골수 생산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환자도 삼간 이묵, 양계 양국 조합에다가 태백을 추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경락으로 생긴 병은 복진 안 해도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복진해보니까 신유 앞통이 뚜렷하다. 신유 쪽이 앞통이 뚜렷하면 신정 부족, 황유 쪽이 뚜렷하면 담음이라 그랬죠. 관절 질환도 그렇게 치료한다.